이놈의 날씨는 언제쯤 시원해지려나.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 알죠, 그렇죠? 자, 그냥 막연하게 비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비열일까요? 그냥 보통 비열 이게 무슨 비열일까요? 그냥 이제 조건을 안다고 비열이라고 하면 무슨 비열일까요? CP입니다. 왜일까요? 대기압은 항상 일정한 그렇죠. 보통의 실험 조건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비율도 보통 누군데? 밖에 있던데? 뭘요? 시우카 가졌잖아. 자, 보통 실험은 등압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는 이상 비열은 그냥 비열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등압 비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대기압 중에서의 비열이 자, 순물질. 자, 지금 언급하는 건 순물질입니다. 혼합물이 돼버리면 비열이 일정할까요? 비열이 마구마구 변할 수 있을까요? 마구마구 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 비율 혹은 몰 분율에 따라서 비열이 마구마구 변하기 때문에 이게 혼합물에서는 비열이라는 언급을 사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열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순물질에 대한 건데 그게 상태에 따라서 비열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우선 TF가 뭘까요? TF. 어제 얘기했던 뭐? 바로 정상 어는 점. 그리고 TB. 얘는 정상 끓는 점. 그리고 여기 백설표 표시는 무슨 표시? 순물질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백설표 표시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정상 어는 점보다 온도가 낮다.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 정상 어는 점보다 온도가 낮다. 그러면 이 영역은 고체, 알겠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다. 그럼 뭐? 액체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끓는 점 이상이다. 그러면 상태가 기체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비열이 어떻게 되느냐? 비열이 뭐 상황에 따라 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보통 저렇게 됩니다. 우선 대강 그리세요. 대강 그리세요. 대강 그리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온도에 따른 비열 변화를 살피시면 1.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게 고전 역학적으로는 이게 비열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뉴턴 역학에 따르면 그 상태가 정해지면 비열은 항상 일정한 상수 함수여야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구간에서 상수처럼 보여요. 알겠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고온 조건에서 그리고 아주 저온 조건에서는 사실 비열이 어떻게 된다? 변합니다. 비열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역학적으로는 비열을 항상 일정한 함수로 두는데 그게 왜냐면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게 뉴턴 시대의 역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뉴턴 시대는 기술이 발전한 시기예요? 그렇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뉴턴 시대의 실험 데이터는 아주 고온이나 아주 저온에서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 비열이 변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결국 실험을 뭐 한 상온으로부터 한 1, 200도 수준에서 실험을 하면 보통은 그냥 일정한 거지. 보통 뭐 한 상온에서 1, 200도까지는 일정한데 이게 1, 200도가 아니라 4, 500도, 1000도 넘어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상온이 아니라 영하 10도, 영하 100도, 영하 200도 이렇게 실험을 하면 비열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비열이 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라는 게 보통 매우 저온 혹은 매우 고온 조건에서 비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3 뭐가 있냐면 디바이 익스트라폴레이션 디바이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디바이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하죠?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우리말 번역 외삽이라고 합니다. 외삽, 내삽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들어봤는데. 네. 자, 어쨌건 그래서 디바이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게 극 저온 조건에서는 극저온 조건에서는 실험 데이터 얻기가 어떻게 될까요? 얻기가 어렵겠죠. 왜? 왜 극저온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를 낮춰야 실험을 할 텐데 온도를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극저온은 이게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익스펜시브. 그래서 별의별 장치를 해야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어컨 트는 정도의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영하 270도 거의 0켈빈에 가까운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아예 0켈빈이라고 하는 건 실험 데이터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예 실험 데이터도 없어요. 아예 실험 데이터도 없죠. 0켈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0켈빈 근처 물질의 비열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디바이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 외삽은 아주 저온 조건에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정하냐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CP. 자, 지금 웬만하면 비열은 무슨 비열이라고 했죠? 정합 CV 아니고 CP라고 했죠. 왜냐하면 웬만한 조건에서는 등압 조건에서 실험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A, T의 3승. A의 T의 3승. 3차 함수에 가정합니다. 자, 얘는 증명할 수 있다, 증명 안 된다? 증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에 여기 비례상수 붙어 있는데 이 비례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마다겠죠. 물질마다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비례상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3차 함수로 제가 표현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익스트라폴레이션 한 거를 이 그래프에다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자, 여기가 0켈빈이에요. 0켈빈. 자, 0켈빈에서는 실험 데이터 있어 없어요? 그건 아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점이 이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비열이. 알겠죠? 해서 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0켈빈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온도에 따라 비열이 증가하는 요거를 저기에 있는 디바이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데이터는 실제로 실험 데이터가 없는 거지, 없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없는 거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뽕뽕뽕. 알겠죠? 이렇게. 아, 연료가 4분씩 치워 나와요. 나왔더만. 그 뭐 있더만. 네? 수업 자료 있더만. 근데 잘 나와요. 선생님 뭐 1차보다 못 쓰죠. 뭐라고? 1차보다 못 쓰죠. 아니 30 쇼핑이요. 나와. 수업 자료 나오더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디바이 외사폭과 함께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비열 변화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때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4.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기억합시다. 고체와 기체는 보통 비열이 비슷합니다. 자, 비슷하니까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뭐 물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경향성이 상당히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아. 좋아. 어디 갔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어디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못 찾겠네. 뭐 여하튼 됐고요. 그 다음 5. 액체는 고체, 기체보다 비열이 기본적으로 더 큽니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2배 정도 된다고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2배쯤 돼요. 알겠죠? 2배. 그러니까 2배까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냥 더 크다. 액체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액체하고 기체 비열 비슷하게 뭐 고체하고 기체 비열 비슷하게 그려놓고 액체에서 이렇게 비열 이제 크게 조금 더 그려놓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때 2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델타 S 시스템. 자,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정의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T분의 바로 인티그럴 T분의 DQ였죠. 기억나요? 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Q는 뭐가 되고요? 가역 조건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사실 중요했어요? 별로 안 중요했어요? 별로 안 중요했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뭐니까요? 상태함수니까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기 붙어 있는 요 열량 부분 있죠. 자, 열량 부분 보이세요? 이 열량 부분을 다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지. N, C, D, T. T.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지. N은 뭐고 C가 뭐겠어요? N은 몰수고 C는 비열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열량 변화를 어떻게 쓴 거냐면 몰수, 비열, 온도 변화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비열은 웬만하면 무슨 비열이라고요? 웬만하면 정압 비열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등압 과정이 되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몰수는 특별히 변함 없을 수 있으니까 몰수 바깥쪽으로 빼고 짜잔 보이시죠? 저렇게 수식을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CP 나누기 T. 자, CP가 무슨 비열이죠? 정합. 정압 비열을 온도로 나눈 것이죠. 네. 이것을 DT에 대해 적분한 것이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엔트로피구나. 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온도 영역에서 비열을 온도로 나눈 것을 적분을 해보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엔트로피가 될 것이다. 뭔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A 이 시간대 여러분들 너무 힘들이 없어 보이네요. 효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저 완전 지금 미쳤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잘 거 아니에요? 안 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효빈이 전 그 앞에 그 지구과학 수업 괜찮았어요? 계속 제이랑 분리가 나왔어. 뭔 짓을 했길래 왜? 돌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주세요. 시험 재밌어요. 재미없다. 응? 문제 가요. 지구과학 나 사실은 지구과학 포기자거든요. 진짜 재미없어. 네, 지구과학 어디서 포기했냐면요. 천구. 지금 청구할 때 나는 도저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어요. 바로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공부 안 했어요. 그래요? 저 아직 지구과학이 진짜 그래요? 네. 난 청구 하면서 그냥 포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그래서 나는 근데 어떻게 서울대 가셨어요? 한가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네요. 한가영이었어요. 아니요, 내가 졸업하고 한가영이 됐죠. 내가 졸업하고.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부산 가고 있어요. 네, 내가 있을 때는 부산과학고였다가 내가 졸업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쌤 한가영 출신이에요. 글쎄요, 내가 그 학교를 나왔다기보다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가 한가영으로 전환이 됐죠. 졸업했어요. 나 때는 조기졸업이 없었어요. 멋있다. 그러니까 나 성학년가 서울대 그래? 갔다. 나 때는 그냥 조기 졸업이 있긴 있었는데 조기 졸업은 카이스트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면 3년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3년 동안 있었죠. 그때는 서울대가 더 좋았어요. 지금도 서울대가 더 좋죠. 서울대가 더 좋지. 그래요? 아니 서울대가. 서울대 가야 돼. 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가 좋죠. 대한민국에 살려면. 다른 나라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를 미국 가야 돼. 다녀야죠. 그렇죠. 서울대는 안 나올 거면 미국 가서 해야죠. 근데 요즘 미국이 너무 이제
극우주의가 돼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줘요. 아 진짜요? 예, 요즘 미국이. 그래서 요즘 미국의 MIT나 하버드에 사기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외국인들을 되게 배척하거든요, 미국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미국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일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냉전 때. 아, 냉전. 너무 많이 보이네. 예, 뭐냐면은 미국하고 소련 살아 있었을 때.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때문에 서로 국방 예산을 많이 썼었거든요. 국방 예산이 다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교육에서는. 과학적으로 많이 갔겠죠. 그래서 그 80년대 냉전할 때는 국방 예산이 각 학교로 많이 가서 유학생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회가 많았었는데 유학 가서 기회가 많아요. 요즘은 이제 미국 독주잖아요. 미국 독주기 때문에 미국이 옛날만큼 그런 국방 예산을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도 기회가 좀 없긴 해요. 뭐 여하튼 자 보자.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럼 이제 요거 보면 두 번째 물질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 에서 요거에 대한 적분하면 엔트로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이번하고 저희 이번하고 다른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뭐야, 같은 거. 예, 요 2번 요거. 아, 알겠습니다. 엔트로피 변화 엔트로피. 자 여기서 이제 뭐를 T분의 CP를 DT에 대해 적분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X축에 T를 두고 여기에 CP 나누기 T 이걸 아까 저 앞에서 얘기했던 정상 끓는 점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을 기준으로 이 변화를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거 0켈빈이에요, 저거. 예, 0켈빈이요. 아, 저도요. 그거 당연히 0켈빈이겠죠. 이게 또 켈빈 온도인데. 이렇게 됩니다. 대강 저렇게 됩니다. 네, 대강 저렇게 됩니다. 오, 무연스 왔어요? 효빈이 언니 옆에 앉으면 되죠. 아 싫어요. 왜요? 네? 왜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 효빈이도 무연이 안 좋아하죠? 네. 당연한 거. 야, 진짜. 저는 사실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 원래 좋아하는데 효빈이 언니가 싫어할까봐 싫어한다고 한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싫어합니다. 아, 싫어합니다. 네. 저는 싫어합니다. 네. 이 미움이 넘쳐나는 경남과 학원이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맨날 30분 일찍 나와요. 아, 저는 아, 화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학 수학 30분을 빼고 화학을 더 듣는 겁니다. 아, 근데 지학 아, 근데 바로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요. 저 건물 어때요? 저 건물 괜찮아요? 완전 좋대요. 저희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뭐 새 건물이니까. 화장실이 네. 진짜 좋아요. 아, 진짜로요? 화장실 여기도 깨끗한 편이긴 한데. 물 트는 게 달라요. 아, 그래요? 아직 건물 괜찮아요? 아, 물론 새 건물이니까 뭐 좋겠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네. 벽에다가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어 네. 이렇게 내리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anyway. 저는 먹어야 돼. 자, 봅시다. 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자, 우선 원래 여기에 있는 디바이 외사법이 이게 몇 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디바이 외사법이 이게 t의 3차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디바이 외사법이 여기에 t의 3차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온도로 나눈 거면 이게 몇 차 함수 돼버렸겠어요? t의 제곱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알겠죠? A 평을 좀더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저기 복사기 있어요. 복사기 꺼내면 돼요. 아 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긴 디바이 외사법이고 여기는 사실 이게 좀 꽤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구간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했죠. 고전역학적으로. 그럼 여기가 일정한데 일정한 걸 온도로 다시 나눴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무슨 함수겠어요? 그냥 여기는 다 그냥 어떤 꼴의 함수냐면 기본적으로 다 y 콜 x분의 k 그래프인 거예요. 즉 뭐냐면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그러니까 이쪽도 거의 일정하니까 요 영역이 분수함수. 여기도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온도 나누면 분수함수. 여기도 거의 일정하니까 온도 나누면 분수함수.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구간은 온도 분의 1이 뭐냐면 y축이니까 분수함수의 일부를 그려놓은 거라고요. 아 이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t분의 ct 나누기 t에서 무엇이 엔트로피란 얘기예요? 바로 이 아래쪽 면적. 알겠죠? 바로 이 아래쪽 면적이 무엇에 해당한다? 이 엔트로피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했죠? 오늘 저 스파이더맨이네요. 아, 네. 어제 입었던 그들이 입었어요. 만드신 건가요? 이거? 아니요, 샀죠. 가로수길에 샀죠. 가로수길에서 김선아랑 데이트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이게 뭐냐면 보색 가게에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옷가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싸게 팔길래 2개 샀어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아, 네. 검은 것도 본것 같아. 예, 검은 것도 본것 같아. 예, 검은 것도 있고. 이거 싸서 샀어요. 싸고 귀여워서 샀어요. 검은색 못 봤는데. 아, 진짜로요? 예. 많이 입었는데? 진짜요? 네. 많이 입었는데? 다음에 이거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얼마 줬지? 3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 싸게 샀어요. 하여튼 그렇다. 귀엽죠? 네. 그래. 요즘은 요런 재미로 사요. 이렇게 싸고 귀여운 옷 사는데 요즘 재미가 들려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그래프의 특성상 그래프가 연소감수예요, 불연소감수예요? 불연소감수면 불연소감수 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간 적분을 해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그 구간 적분을 하는데 이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거죠. 위에 준다. 위에 줄게요. 준다. 이야. 자, 세 번째는 자, 요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상 상태 변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정상 상태 변화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정상 상태 변화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불연속 구간. 바로 여기를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하죠. 정상 상태 변화 내가 어제 억수로 강조했는데 네. 정상 상태 변화는 서로 다른 상태가 뭐하고? 공존하고. 무슨 과정이고? 가역 과정이고. 아, 멋지다. 그리고 등원 과정. 등압 등온 과정이고.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그래서 정상 상태 변화 과정에서도 당연히 열 출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열 출입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지. 아,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어쨌거나 봐봐요. Y축은 비열이죠. X축은 온도죠. 자, 비열과 온도의 X축 뭐겠어요? 비열과 온도로 돼 있는 평면에서의 아래쪽 면적 뭐겠어요? CPT. 일종의 그냥 다 열인 거예요. 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열에다가 온도를 곱한 거 아니에요. 아래쪽 면적은 열이에요. 이게 뭐 무슨 의미건 다시 하여튼 아래쪽 면적은 열이라고요. 이게 왜 열이에요? CPT니까.
Q는 NC 델타 T 비열에다가 온도를 곱하니까 열이지.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이제 안 까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알겠죠? 그냥 뭐 이게 몰수는 고정돼 있다고 하고 비열에다가 온도를 곱한 거니까 이제 뭐냐면 열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x축이 온도고 여기가 비열이면 여기다 열 현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래프상에 표현이 안 되는 열이 있다고요. 어디? 여기요. 여기요. 정상 어느 점에서는 무슨 열이 출입하죠? 정상 어느 점에서는 무슨 열이 출입하죠? 융해열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정상 끓는 점에서는 무슨 열이 출입하죠? 기화열이요. 자, 그러면 열은 엔트로피에 관여해요? 무관해요? 열은 엔트로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면적이 엔트로피인 건 맞지? 아래쪽 면적이 엔트로피인 건 맞는데 이 그래프상에 표현이 안 되는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요 선 위에서. 알겠어요? 요 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는 융해열인데 발가락 차셔가지고. 응? 발가락 차셨어. 저 이거 그냥 이렇게 아, 그래요? 뒤었는데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면 돈 주고 되지. 그래요? 그래. 그래요? 제발 좀 다들 친절하고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오자마자 누나 인사했잖아요. 아, 네, 저는 누나 좋아한다고 해줬는데 누나가 저는 맨날 볼 때마다 대가리 같거든요. 근데 저보고 계속 나쁘다고 싸가지 없다 그래요. 진짜. 이거 봤을 때 누나가 문제가.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가? 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나 그러세요. 존경합니다. 반목과 미움이 넘쳐나는 경남과학고군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인사했잖아요. 참네. 맞죠 아니에요? 자, 어쨌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숨어 있는 엔트로피 요소는 뭐냐? 바로 융해열을 자, 이 뭐로 나누고 있어요? 온도로 다시 나누니까 이때 온도 TF로 나눈 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떤 엔트로피 요소가 남아 있을 거냐? 기화열을 TB로 나눈 게 여기서 엔트로피 요소로 숨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지가 않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4.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S 시스템을 이제 어쩌자는 거냐? 바로 첫 번째 0켈빈에서 바로 정상 어는 점까지 0켈빈에서 정상 어는 점까지는 어떻게 돼? 등압 비열인데 누구? 솔리드. 솔리드의 등압 비열을 온도로 나눈 걸 온도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적분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죠. 0켈빈 근처에 뭐를 적용하고? 디바이 외삽을 적용하고. 그래서 0켈빈에서 정상 어느 점까지 T분의 CP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바로 어디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어는 점의 비열 구간이고 요 구간은 디바이 외삽 구간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더하기 델타 H 퓨전을
TF 백설표로 나누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델타 H 퓨전 이게 무슨 열이었어요? 융해열. 정상 상태 변화 때도 열 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열 출입하는 열량을 그때의 등온의 온도로 나눠서 또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 더하기. 이제 온도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정상 어느 점에서 어디까지 이제? T, B 끓는 점까지. 그때는 요놈의 상태가 뭐임? 리퀴드가 되는 거지. 아, 또 왜? FUS가 뭐예요? 융해를 영어로 퓨전의 아, 줄임말 FUS. 감사합니다. 네. 무연 알고 있었죠? 네. 아, 무연은 어제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느 점에서 끓는 점까지는 얘가 상태가 뭐야? 액체이지. 그럼 액체일 때 비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질마다 있겠지. 넣고 온도로 나눠서 보시다시피 또 온도로 접근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더하기 뭐? TV에서 다 바로 정상 끓는 점에서 또 상태 변화하지. 그때 열량 변화를 뭐라고? 델타 H BAP. BAP는 뭐 줄임말이야? 에프레이션. 조용. 자, 레이션, 뭐라고요? 자, BAP 발음 뭐라고? 레퍼레이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 아, 저한테 본 거였어요? 그럼 너 말고 누구겠니? 아, 누나 아, 진짜. 누나 그런 줄 알았어요. 자, BAP. 자, 뭐라고 그랬냐면 기화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화 영어로 베이포리제이션. 그걸 줄여서 BAP. 알겠죠? 예. 그리고 더하기 인티그럴 어디부터? TB 백설표부터 T.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지금 온도겠죠. 알겠죠? 지금 온도, 현재 온도. 알겠죠? 그 현재 온도까지는 상태가 뭔 거예요? 얘가 이때는 가스겠죠. 가스의 비열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온도로 나눈 걸 다시 온도에 대해 접근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0켈빈부터 현재 온도까지의 물질의 비열을 다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델타의 표현이 뭐예요? 델타라는 것의 의미가 변화량이라는 거죠. 차이란 얘기죠. 그러면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 성을 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물질의 현재 온도에서 그 물질의 처음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즉 0켈빈에서 그 물질의 엔트로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 T에서의 현재 엔트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해했죠? 그러면 어떤 물질의 고체 상태의 고체 상태의 비열을 알 수 있죠. 측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융해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기활도 측정하잖아요. 그리고 상태에 따른 비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 적분 그대로 해주면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3, 4, 5 만약 그렇다면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를 알 수 있다면 이거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량은 이걸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알아낸 거니까 이거를 알면 이거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놓은 이것을 뭐라고 하자? 이것을 절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트로피는 자연과학에 있는 물리량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절대값을 알 수 있는 녀석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의 값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저 엔트로피입니다. 와우. 아시겠죠? 예? 알겠죠? 알겠죠? 대다. 요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다. 자, 썼어요? 썼죠?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해줄게요. 사점이. 자, 사점이 배경 및 가정. 보자. 혹시 학교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른스트 힛 테오렘. 그거 아니요. 방정식은 네른스트 방정식은 나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완벽하게 쌤이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는데 네. 그까지 아직 못 봤어요. 왜요? 네. 아, 시험 망하려고? 네. 어? 내일 보려고. 내일이요? 모레. 그거 뭐냐면은 그 이번에 전기화학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뭐가 중요하다고? 전기화학 아, 보고 있어요? 다 보진 않았지.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아, 오늘 내일까지 이번 학교 들어가서 다 보고 갈 거예요. 저 옆날이라는 걸 알았어. 학교 그거 우문과사로 맞는 거. 의무과사리로 빠갖고. 근데 그 전시험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전시험 아니었어요? 전시험이라니? 아, 아니구나. 헷갈렸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래, 알았어. 제가 어떻게 그런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쪽에 메르세데스 그랬잖아요. 에? 뭐라고요? 우문과사리.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까지 다 썼어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우문과사리 제가 직접 현강을 잘했어. 들었어요. 삼성 입사와 어, 그거까지. 그래요? 잘했어요. 윤이 이번에 1등? 뒤에서. 이윤 메르세스 어떻게 외우거든요. 그렇죠. 와. 시간이 되니까요. 아 정말. 아니, 저도 시간 되게 많은데. 여러분도 시간 되면 메르스 한수 들어도 돼요. 정규화 이번 저 시험. 메르세스 저번에 갔었잖아요. 네. 여자친구. 알겠습니다. 그분은 메르세는 다니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네. 근데 그때 그냥 네. 다 같이 밥 먹기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좋죠. 알겠습니다. 쌤 만나가지고. 풋풋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연락학 제3법칙 하면 요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러려니 하고 이게 이제 제3법칙의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험적인 어떤 현상인데 그냥 이걸 인정하자라고 하면 아마 이것도 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요거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을 가면 요겁니다. 자, 온도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 퍼펙트 크리스탈. 예. 그러니까 얘는 전문 용어 맞는데요. 그냥 일상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퍼펙트란 말이 있죠. 퍼펙트. 자, 퍼펙트는 뭐가 전혀 없는 게 퍼펙트예요. 5점. 5점이 전혀 없는 거. 결함이 전혀 없는 걸
뭐라고? 퍼펙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퍼펙트 크리스탈은 다른 말로 이제 뭐냐면 without defect. 와우. 디펙트가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펙트가 뭐예요? 디펙트? 점. 디펙트가 우리말 번역으로 오점, 결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사러 가면 세일 중에 90% 세일하는 게 있거든요. 폭탄 세일. 예, 90% 세일 보통 어떤 거예요? 떨이. 예, 옷에 이게 약간 결함이 있을 때. 그 옷에 결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약간 이렇게 뭔가 때가 묻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실밥이 하나 튀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90% 세일. 예. 실밥 왜냐하면 생각해봐. 짜면 새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원래 옷이 200만 원짜리야. 그럼 내가 20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싶은데 거기 때 있어. 살 거 사 안 사? 살 리가 없잖아. 한 50%만 해도 살 것 같아. 아 진짜로요? 예. 근데 50%에도 사람들이 보통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회사에서 잔뜩 모아가지고 90%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와. 그러면 뭐냐면 20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거다 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 같은 사람은 찾아다니는 거죠. 난 이런 걸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방금 저기 민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가서 뭐 슬쩍 손보고 슬쩍 뭐 그다음에 빨고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유통 과정의 어떤 짐이 되는 거예요. 유통 과정의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이런 식의 큰 세일로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90% 세일하는 옷들은 예쁘게 걸려있게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겠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폭탄 세일. 디펙트. 90% 디펙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펙트란 말이 무슨 말이다? 결점이 있는 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퍼펙트 크리스탈은 그런 결점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완벽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0켈빈에서 완벽한 결정형. 결정형 호돈소. 물질의 엔트로피를 0으로 가정하면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 인 화합물 최소의 엔트로피. 들 역시 엔트로피가 0이다 잔류 엔트로피. 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잠시만요, 선생님. 그래서 결국 그냥 말 쉽게 하면 뭐냐면 그냥 0켈빈에서 물질의 엔트로피 0이다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이것과 관련된 또 설명이 있어요. 지난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0켈빈에서 0이다 합시다. 알겠죠? 근데 조혁 쌤이 네. 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잔류 엔트로피 음. 영 엔트로피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최소의 엔트로피를 가진다 이렇게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건 무슨 말? 우선 쓰세요. 우선. CO 예로 예시로 드리는. 우선 쓰세요. 네, 우선 쓰세요. 네, 우선 쓰세요. 네,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빨리 쓰세요. 썼어요? 네. 썼죠. 자, 지훈나이. 지훈나. 필기 진짜 쉽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래 학교 선생이 일산화탄소 예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산화탄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탄소탄소 이중결합이죠. 여기서 어디가 델타 플러스 어디가 델타 마이너스일까요? 5가 델타 마이너스. 네, 뭐냐면 산소가 이 상태에서 델타 플러스가 되고요.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좀 전기음성도에 반하는 전자분포를 갖는 게 일산화탄소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고체 결정을 이룬다면 알겠죠? 이것이 고체 결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 거냐? C, O, C, O, C, O 예를 들면 뭐 O, C, O, C, O, C, C, O, C, O, C, O 라 하면 자, 산소가 플러스죠. 그리고 탄소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때 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엔 뭐가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정전기적 인력이 있고 정전기적 인력이 있고 인력 있고 인력 있고 인력 있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인력과 청력이 어디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와우.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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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자, 고체 결정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제일 예뻐요? 예뻐요. 제일 예쁘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퍼펙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상황을 퍼펙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배열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함이 생긴 채로 뒤집혔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결함이죠. 맞아요? 결함이잖아.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탄소 산소여야 되는데 산소 탄소가 된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가 결함이 생겨서 지금 자 그럼 이 경우 한 분자에 의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요? 즉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게 하나가 나타날 확률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 계산하면 몇 개 주면 뭐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얼마예요? 9개 중에 하나가 뒤집힐 거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9분의 1. 9분의 1이에요? 9가지. 9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거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돌리면 같은 거 아니에요? 중첩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하면 뭐예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확률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와
예.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이거 나 이거 확률 통계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죠 선생님 9가지 맞습니다. 아홉 가지 맞아요? 맞지? 아니 맞아요? 뒤집어도 다르잖아. 선생님 응. 갔대. 뒤지면 갔다고 뒤집으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단에게 달라지는 거는 같은 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단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지는 거, 여기가 달라지는 거, 여기가 달라지는 거, 여기가 달라지는 게 한 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면 네, 그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아, 그럼 세 가지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가 달라지는 건 이걸 통으로 자꾸 돌리면 여기 있는 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하. 다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거가 하나의 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치면 총 몇 가지가 나타나고 총 뭐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볼츠만의 예상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K 로그 W잖아요. 그럼 이게 뭐 3이건 혹은 뭐 3 플러스 알파건 넣으면 이 값이 0이에요, 0보다 커져요? 0보다 커지죠. 자, 그런데 퍼펙트 크리스탈은 이 경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온리 원이잖아요. 온리 원이니까 0이네. 볼츠만의 예상에 의하면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CO는 바뀌어도 네. 상관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기 음성거랑 뭐랑 비슷해가지고 쌍극자 음수가 0이 돼가지고 CO로 있나 OC로 있나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알겠죠? 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엔트로피를 0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함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퍼펙트 크리스탈이에요?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아니요.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죠. 그럴 경우 엔트로피가 0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의외로 0켈빈에서 이런 게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흔하게. 그러니까는 왜 결함이 잘 나타날 수 있냐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화 분리가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이 정전기적 인력이 약한 편이라 여기서 약간의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퍼펙트 크리스탈이 엔트로피가 0이라는 얘기는 완전 별개의 얘기인 거예요. 일산화탄소건 일산화탄소 할아버지건 퍼펙트 크리스탈은 무조건 엔트로피가 0이에요. 근데 이건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잖아요.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면 엔트로피가 0보다 커지는 건데 그게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애들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냥 퍼펙트 크리스탈은 엔트로피가 무조건 0이에요.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통계 연력학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잔여 엔트로피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예시가 애트킨스라는 사람이 쓴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드린 거예요. 알겠죠? 예,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슬쩍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고. 뭐 잔여 엔트로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퍼펙트 크리스탈 0인데 그것이 퍼펙트 크리스탈과 결함을 가진 것 사이에 차이를 그냥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차이가 생기면 엔트로피가 0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내 얘기인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잔여 엔트로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전문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틀려요. 근데 쌤이 그 0켈빈에서 엔트로피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이면 무조건 0이에요. 퍼펙트 크리스탈이면.
근데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0이 아니죠. 네. 근데 연력학 제3법칙은 퍼펙트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펙트 크리스탈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 이제 봐.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 경우는 0이 아니겠지. 퍼펙트 크리스탈 0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자녀 뭐 엔터 그런 말이 아니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0켈빈의 의미가 뭔데요? 0켈빈의 의미. 0켈빈의 의미는 바로 노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 고정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결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켈빈에서 얘는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겠죠. 이런 얘기인 거지. 0켈빈에서 모두 다 엔트로피가 0이다 아니에요. 0켈빈이어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면 엔트로피가 0보다 커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퍼펙트 크리스탈이 0이라는 게 연력학 제3법칙이지 0켈빈이면 무조건 0. 바보예요, 바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문제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문제가 많으신데 근데 이제 나는 권력이 없고 그분이 권력이 있으니까 뭐 여하튼 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이거 내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근데 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이제 똑똑한 사람은 의심을 또 갖죠. 나 의심했다. 왜냐면 약간의 열 에너지 공급에서 이렇게 된다며요. 근데 0켈빈에서는 운동 에너지 없다며요. 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운동 에너지. 0켈빈은 운동 에너지 없잖아요. 네.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포텐셜. 근데 약간의 열 에너지 가해지면 이렇게 된다며요. 포텐셜. 이걸 설명하는 게 제로 포인트 에너지예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예요. 이거는 통계 연력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 얘는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온 거예요. 얘는 뭐냐면 변위가 너무 작을 때는 그것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걸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퍼펙트 크리스탈의 0켈빈이면 입자들이 변이가 큰 거에 변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변이가 없는 거죠. 그럼 변이가 없는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 녀석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현상에 대한 연구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열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변형되느냐에 대한 걸 우리가 인간이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변이가 작게 존재하는 녀석들은 여러 가지 구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0켈빈에서 열 에너지가 딱히 없어도 결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결함이 있건 없건 결함이 없는 걸 0으로 정했다고 그냥. 결함이 없는 걸 0으로 정했으니까 있으면은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니까 볼츠만의 논리에 의해서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자녀 엔트로피 뭐 그런 건 다 헛소리고 그냥 0켈빈에서 엔트로피 0으로 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원문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뭔 소리지? 저 자꾸 날아갔어. 왜 그랬어요? 자꾸 티가 날아갔어요. 그래요. 여하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걸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0켈빈에서의 그 엔트로피를 0으로 잡았다고 했죠. 네. 그 0으로 잡은 걸 0이 되니까 결국 특정 온도에서의 절대적인 엔트로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절대 엔트로피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또한 학교 선생이 지도 잘 모르는 얘기니까 시험에 내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그냥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 중에 이거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시험 문제 내면 그 진짜 그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건 낸 적이 없고 뭐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아까 써줬던 거 있죠. 요거에서 인티그럴 더하기 t분의 델타 h 인티그럴 더하기 t분의 델타 h 요거 있죠. 요거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요 수식을 꼭 기억해야 돼. 그렇죠? 아 했다. 이 중요해. 중요해. 알겠죠? 이건 중요해. 이건 고전역학 쪽으로 아주 중요해. 됐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붙으세요. 일본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안 했지. 먹어. 했어? 근데 선생님 충전기 어떻게 하셨어요? 했다.